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관 및 단순 회귀, 상관 및 회귀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및 회귀. 예를 들어서 X 데이터가 Y 데이터가 있습니다. X 데이터가 Y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검추정에서 대응이 있는 우리가 대응이 있는 검정, 그러니까 대응이 있는 곳 있었죠, 그죠? 제 키가 얼만데 A의 방법을 하고 B의 방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D바를 구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X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는데 Y 데이터가 1.2, 2.2, 3.1, 3.9, 4.8, 6.2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의 변화량이 이제 달라지는지, 자, 이것이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독립 변수고 거기에 따라서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동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 시 강도가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 신장률, 신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생산 관리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때, 즉 판매 예측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와 Y의 상관의 정도,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X와 Y의 상관계수, X와 Y의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는 R로 표현합니다. R, 상관계수 R이라고 하고요. 자, 이 R 값은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상관계수 R은 자, -1로 가게 되면 완전 음의 상관, +1에 가게 되면 완전 양의 상관이고요. 0도 있죠, 이 사이 값에 있는 거죠. 0이 있으면 이게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나오는 것은요, R을 구하라 나올 수 있겠죠. R을 구하라. 자, 라지 S, 편차 제곱합에서 우리가 배웠던 라지 S인데, 자, XY의 S, 여기서는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변동, XY의 변동, 루트 S, XX, S, YY.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 공식이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고, 자, S, 앞에 배웠던 XX는 이거 똑같습니다.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을 수 있겠죠. 시그마 Y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Y 괄호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XY인데 SXY는 시그마 X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 이 제곱이니까 X를 따로, XY를 따로 이렇게 계산한 것이 SXY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R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X를 제곱해서 다 더한다. 1, 2, 3, 4, 5, 6 다 제곱해서 더하고, X를 다 더해서 그 다음 제곱한다. 다 더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제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A는 지금 여기에서는 총 6개죠. 6이 됩니다. 6,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계산기를 사용한다. 계산기 사용 방법에서 우리 저 내용이 있었죠. 뭐냐면, 자, 샤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계산기 약이 다 됐네요, 제가. 자, 샤프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지금 데이터가 X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가 있었죠. 우리 앞쪽에서는 뭘 했냐면
X 데이터만 있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만 했죠. 이거는 지금 X 데이터, Y 데이터가 동시에 지금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우리 SD 밑에 0이 있었고, 라인 밑에 1이 있었죠. 자, 제가 지금 기억을 통해서 합니다. 기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라인, 지금 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자, 모드를 누르시고, 자, 스태티스틱스 1번 누르시고, 라인 밑에 1이 있으니까 1을 누르세요. 그렇게 하면 세팅이 되었고요. 세팅이 되었고, 자, 1과 1.2를 동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1을 누르시고, 여러분들 보면, 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밑에 X, Y가 있습니다. X, Y. 그 다음에 M 플러스 R라고 하는 단자 밑에 보면 데이터라고 있어요. 자, 이거부터 1 누르시고, 자, 1 누르시고, 스토어, 즉, X, Y를 누르세요. X, Y 누르시고, 그 다음에 1.2 누르시고, 자, 데이터 누르세요. 1.2 데이터 1에 누르시면, 데이터 셋이 1이라고 됩니다. 1. 즉, 요게 이렇게 세트로 하나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뭘 눌러야 돼요? 2,2.2를 누르셔야 되겠죠. 자, 2x, y, 2, 자, 2xy 요거 누르시고 2.2 데이터 누르시면 데이터 셋 2라고 나옵니다. 2.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3.1 데이터 되겠죠? 3 x, y 그 다음에 3.1 데이터 이렇게 누르셔서 총 데이터 셋이 6이 되도록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웃기는 것은 자, 저는 3가지 넣었거든요. 3가지. 3가지만 해도 돼요. 눌렀다. R을 바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 필요 없어요. 우리 계산기에서 보시면 R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자, 나누기 찾으세요. 나누기 단자 위에 보면 녹색으로 R이라고 돼 있죠. 그럼 녹색이니까 녹색은 알파를 누르라 그랬죠. 알파라는 단자 누르시고 이 단자 누르시고 엔터 눌러보면 0.99953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R 바로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럼 시그마 X제곱 불러낼 수 있느냐? 얘도 따로 이렇게 불러낼 수 있습니다. 시그마 X제곱은 어디 있습니까? 자,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 단자 위에 보면 시그마 X의 제곱이 아예 있습니다. 역시 이거 녹색이니까 녹색 알파 누르시고 시그마 X 제곱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고 14. 이거 14. 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다 시그마 XY도 있습니다. 시그마 XY 눈 크게 뜨고 보시면 1이라는 단자 위에 보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샤프 계산기라도 약간 배열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R을 바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있는 거를 한번 보셔요. A, B도 있습니다. 녹색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녹색 A는 지금 왼쪽 갈로 위에 A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갈로 단자 위에 B가 있습니다. 역시 알파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면은 A, B를 불러낼 수 있는데 우리 상관계수, 회기직선식 자체가 y = a 플러스 bx라는 이러한 공식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럼 A, B 공식 이것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근데 계산기에 입력해서 데이터, X 데이터, Y 데이터 입력해서 바로 불러내면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카시오 계산기의 설명에 제가 충분하게 적어 놓았죠. 그죠? 충분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 계산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불러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자, 뭐 그때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1번은 뭐 베어리언스 이렇게 됐고 2번이 A 플러스 BX다. 그래서 샤프 계산기에서 SD에 해당하는 것이 카시오에서 1번 베어리언스고 즉 라인에 해당하는 회기 직선식이 이게 회기 직선식이죠. 그래서 샤프에서는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시오는 좀 더 직관적이죠. 그죠? A 플러스 BX로 나오니까 아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요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 한번 봐두시고, 어쨌든 공식은 암기를 좀 해주시고, 2차에서는 나오면은 내가 뭐 계산기 눌러서 R을 구했다 이런 개편을 못하니까 2차에서는요 계산 과정을 또 적어야 돼요. 계산 과정을. 그래서 이런 공식은 2차에서는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되고요. 나중에 요것을 나중에는 공변동이라고 합니다. 공변동. 자, 요거는 X의 변동, 요거는 Y의 변동, 요거는 공변동, 공통변동이다 이 말이죠. 자, Y는 A 플러스 BX가 회기 직선식, 우리 직선식 배우셨죠 옛날에, 그죠? 제곱이 안 들어가죠. 제곱. 뭐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 제곱 X 더하기 B, 뭐 예를 들어서 뭐 C 3승 X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변곡점이 3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제곱이면은 뭐 한 번 정도는 변곡점이 생겨서 곡선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곱이 없이 그냥 바로 나왔으니까 B는 기울기, A는 Y의 절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울기 Y의 절편 이렇게 해서 뭐 Y의 절편 같은 경우는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렇게 출발하면 이 지점이 Y의 절편이죠. 그죠? Y의 절편이고,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뭐 이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B가 해당하겠죠. 어쨌든 직선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X가 1이고 Y가 1.2죠. 1이고 1.2에 점을 찍어요. 2이고 2.2에 점을 찍습니다. 3이고 3.1에 점을 찍죠. 그러면 이걸 지나는 평균적인 선을 긋고, 물론 바로 직선 위에 모든 점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세 점에 대한 직선 추정식이 되죠. 추정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사실 y=a 플러스 bx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른 공식으로 좀 더 풀이를 해서 한번 나타내 봅니다. y 마이너스 y바는 b x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나타내고 풀어보죠. y 마이너스 y바는 bx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자, y를 놔두고, 자, bx를 놔두고 y바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bx바 플러스 y바가 되겠죠. 그러면 요 공식하고 요 공식인데, 여기에서 bx는 같으니까 됐고, a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a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는 y바 마이너스 bx바. 자, 그리고 여기서 b 있죠. b. 자, b는 sxx분의 s, 자, xy를 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기. b는 기울기죠. b는 기울기인데 여기서 sx, xy가 있었는데, x의 변동분의 xy 공변동을 하게 되면 x의 변화량에 대한 공통의 변화량이 나오기 때문에 b, 즉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나중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실용계획법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자, 그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x에 대한, 즉 x에 대한 y의 추정 회기계수, 추정 회기계수, 자, x에 대한 y의 추정 회기계수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우선 한번 적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나오는 R 있죠. 이 R은 시료의 상관계수입니다. 시료. 우리가 뭔가를 뽑아서 거기에서 나온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있어요. 모집단. 시료의 상관계수고,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로라고 합니다. 로. 모집단. 수는 로라고 합니다. 자, 번매입니다. 물론 이제 진도 나가면 또 있습니다만은. 자, 모집단.
모 상관계수. 자, 모 상관계수 로에 대한 모 상관계수 로에 대한 검정. 자, 로가 0.7이다. 모집단이 있었는데 로가 0.7이다. 저것을 0.7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 검증합니다. HO 0.7이라고 하는 입장일 테고 H1 로가 0.7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립가설이니까. 자, 이때는 뭐 알파 역시 5% 뭐 1% 될 겁니다. 5% 1% 될 거고. 그 다음 이때 우리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쓰느냐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바로 모 상관계수 모집단이니까 Z 검정 통계량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Z 검정 통계량을 쓰게 된다. 그래서 그 검정 통계량이 사실 우리 책에 있어요. 3.2에 있는데 보시죠. 한번 보시면 Z5는 루트 n-3 대괄호 열고 2분의 1 린 1-r분의 1 플러스 r 갈로 닫고 빼기 2분의 1 린 또 갈로는 똑같죠. 1-로분의 1 플러스 로 갈로 닫고 또 대갈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그냥 훑어보는 형태로만 한번 보시겠고, 다시 돌아와서, 자, 모 상관계수 로에 대한 검증이 있었으면,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상관계수의 자, 상관계수의 유무에 관한 검증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X 데이터, Y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쭉쭉 뽑을 수 있겠죠, 그죠? 쭉쭉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HO, H1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십시오. HO는요, 자, 이게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로가 제로다. 상관이 없다. 자, 상관이 0이라고 하면 뭡니까? 저거는 물론 R이지만 여기서 로라는 이야기는 이제 로도 역시 모집단에서의 상관계수죠. 상관계수가 0이라는 말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로가 0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많든 적든 약간은 상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요. 자, 아까 전에 여기에서 뭐였죠? 모 상관계수가 얼마다는 것은 ZO로 우리가 통계량을 잡았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T로 가야 됩니다. T. 자, 왜냐하면 모 상관계수 자체가 0.7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아예 모 상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자체가 모집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제또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냐면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됩니다. 뽑아서. 그래서 통계량은 TO로 가게 됩니다. 자, TO는 루트 n-2분의 1-r 제곱분의 r 또는 이것을 올리면 같은 표현으로서 r 루트 1-r 제곱분의 n-2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상관에 관한 검증 및 추정이 자, 제 3절 보시죠. 3절 상관 및 단순내기. 자, 산점도, 산포도와 상관계수. 산점도는 뭐냐면 우리가 X와 Y 데이터에서 X가 있고 Y 직선이 있죠. X와 Y 직선에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었을 때 대충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직선
직선 관계가 있네 이래 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삼포도가 안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완전 구형 형태로 이렇게 찍히면 이 직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삼포도를 찍어본다는 의미는 대략 육안으로 직선 관계가 있다 없다를 볼 수 있죠, 그죠? 자, 두 확률 변수 x와 y 간의 상관관계를 알고자 할 때 두 별량 데이터를 x, y 축 평면에 도시한 것을 산점도라고 하며 이때 직선의 관계가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산점도를 그래서 알 수 있는 사항, 직선 관계가 있는지 안 그러면 곡선 관계가 있는지. 곡선 관계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찍히면 곡선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자, x, y가 직선 관계가 아니고 곡선 관계라고 파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선 상관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상한 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요. 점들이 뚜렷하게 두 개 이상 청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하나 왕창 찍히고 이쪽에 왕창 하나 찍힌다면 청으로 나눠지죠. 자, 이러한 경우도 뭐 공정 이상이 있는 경우 기계 A와 B에서 나오는 제품이 완전 특성치가 저렇게 다른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2번 표본 상관계수 정량저. 자, 이것은 성질을 보는 것이죠. 대충 육안으로 판단하고 사람에 의한 것이지만 이걸 수리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표본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R로 나타내며 R은 두 별량 X와 Y 사이의 선형관계를 정도를 파악하는데 수치적으로 사용된다. 표본 상관계수 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R은 자 루트 SX, SYY분의 SXY다. 이것을 다 풀어헤치면 이걸 집어넣고 이걸 여기다 다 집어넣고 풀어헤치면 이렇게 나온다. 별 의미 없고요. 자, 2번 표본 상관계수의 성질. 자,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렇게 됐고요. 자, 2번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완전 직선 관계를 나타낸다.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플러스 1인 경우 양의 상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음의 상관을 나타낸다. 2번 정상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경우죠. 또 부의 상관, x가 증가하면 y는 적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4번 r의 값은 수치 변화를 하여도 x, y 간의 상관 배수는 변하지 않는다. 밑줄 거 나누십시오. 이거 수치로 문제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고 y가 1.2, 2.2, 3.1인데 이게 수치 변환이 됐어요. 수치 변환 우리 있었죠. 뭐 옛날에 앞에서 뭐 라지 x는 스몰 x에서 빼기 25를 빼고 곱하기 뭐 100분의 1을 했다. 원래 요 데이터에서 우리 저 x 데이터에서 그죠? 또 y는 y에서 뭐 30을 빼고 뭐 곱하기 200분의 1을 했다. 저 수치에서. 그랬을 경우에 자, 원래 요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r을 구해보니까 0.6이 나왔다. 수치 변환을 이렇게 했다. 진행하고 나서 r을 구하시오. 머리 복잡해지죠? 필요 없습니다. 수치 변환을 해도 0.6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x의 데이터 자체가 있었는데 25만큼 가고 100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되어도 x 수치는 평행 이동을 한 거고 y도 뭐냐면 y에 30을 뭐 더하든지 빼든지 30을 빼고 200을 나누더라 어차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고요. 자, 다음 3.2 상관에 관한 검정 및 추정. 1번 모 상관계수 유무에 관한 검정. 있죠, 그죠? 자, 모 상관계수 유무에 관한 검정은 T로 간다.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가 0인가 0이 아닌가를 자유도 n-2인 자유도 n- 밑줄 긋고 T분포 또는 R분포에서 T분포 사용합니다. 검정을 실시하는데 로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자,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은 모 상관계수가 0이다, 0이 아니다는 것은 추후에 나중에는 결국 뭐냐면 시료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T로 간다. 뭐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뭐 됩니다. 이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로가 0이다, 0이 아니다는 T로 간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점에서 바깥쪽에 찍히면은 뭐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H5 채택은 똑같고요. 2번 양쪽 갈래 보시면 이게 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모 상관계수 로에 관한 유의성 검정이라고 해서 로가 얼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가 0.7이다, 뭐 0.7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검정 통계량 자체가 Z 검정으로서 굉장히 복잡해진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루트 n-3 대괄호 열고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많이 나올까요? 이게 많이 나올까요? 이거 복잡하죠, 그죠? 루트 n-3 대괄호 이렇게 가죠. 자, 야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야는 별표 2차에서까지 나오니까 그렇고요. 얘는 거기에 비해서는 별표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3에 가시면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나오죠. y는 a 플러스 bx에서 또는 y는 베타 5 더하기 베타 1x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은요, 어차피 지금은 좀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 3.2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단순 회귀 분석을 전체적으로 이론을 끝내면서 우리 공업통계의 어떤 이론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물론 뭐 그 뒤로 또 가면 해당 문제를 본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 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